WP 어드민 해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합시다. 자, 다운받은 거 HTML 구조 이제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예제는 요 녀석이었습니다. 예제는 얘 다운받았어요. 자, 저거를 이제 테마로 만들 건데 HTML 버전을 보면 HTML 버전에서 첫 페이지가 인덱스 얘였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는 블로그라는 게 상세 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잘못 입력했거나 그럴 때는 404 페이지가 있고 컨택 페이지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가 전체 포트폴리오를 보는 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당 폴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볼까요? HTML 버전입니다. HTML 버전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일단 열어볼게요. 열어주시고 블로그를 잠깐 볼게요. 얘가 네, HTML 버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블로그에 내부에 토글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이건 어딨냐? 토글 내비게이션. 반응에서 나오나 보구나. 줄여볼게요. 그러네요. 지금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얘는 내부 바 토글하고 해서 지금 이거 뭐 로드되어 있는 거냐면 푸스트랩 로드되어 있습니다. 부스트랩이 로드되어 있어서 지금 이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나오게끔 이거 스크립트 1도 안 짜 있는 거고요. 부스트랩에 HTML, CSS 그리고 스크립트가 로드되어 있어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부스트랩이 로드되어 있고 스크립트는 아마 하단에 있나 봐. 로드했겠지? 이렇게 보면 부스트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첫 페이지에 뭐가 있었냐면 솔팅이 있었거든요. 요 솔팅. 이 솔팅하는 건 아이소토프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솔팅하는 거 두 가지 배웠어요. 그죠? 믹시럽하고 아이소토프 두 가지를 배웠었습니다. 지금 얘는 아이소토프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되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네, 반응형까지 되어 있는 요 녀석을 가지고 네, 우리가 우리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우리가 테마 작업한 건 제가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약식으로 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정식으로 워드프레스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방법대로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자, HTML 버전은 이렇게 두고요. 우리가 이제 테마 작업을 보도록 하죠. 자, 사이트 코덱스 들어가서 wordpress.org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테마 개발할 때 필요한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마치 처음 설명하듯이 해볼게요. 자, 내려와 보시면 working with theme 해서 테마 development 찾았습니까? 들어가 볼까요? 테마를 개발하려면 어떤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니 얘가 안내를 이 페이지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내려와서 필수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CSS 스타일 CSS가 테마의 루트에 있고 이 스타일 CSS가 우리한테 테마의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죠? 저게 있어야지만 얘가 테마 역할을 온전히 한단 말이죠. 이거부터 복사할게요. 첫 페이지에서 지금 wordpress.org 첫 페이지 아니고 코덱스 wordpress.org 페이지 보고 있고요. 메인 페이지예요. 지금 메인 페이지에서 쭉쭉쭉쭉 내려와서 working with theme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테마의 development를 보고 있습니다. 자, 테마의 스타일 시트에서 요거 복사를 할게요. 걔를 루트의 스타일 CSS로 생성을 해야 된답니다.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할게요. 복사. 그러면 이제 어디를 열어주시냐면 여기 이거를 그냥 어차피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얘를 서버로 열 게 아니라 이 WP 테마의 베이스 요 녀석을 VS 코드에서 열게요. 부모
WP sim의 베이스를 네, 열겠습니다. HTML하고 PHP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냥 하나의 부모에서 열게요. 이렇게 열겠습니다. 자, WP 베이스, WP 폴더 안에 지금 스크린샷은 있어요. 스크린샷은 이미 있으니까 얘를 쓸 거고요. 됐습니까? 해당 폴더에다가 스타일 CSS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CSS를 만들게요. 나중에 이제 FTP에 올릴 때는 지금 이 폴더를 그대로 올릴 거예요. 지금 그래서 VS 코드 열었을 때 이렇게 두 개의 폴더가 보이고 있게 해주십시오. 자, WP 폴더에다가 새 파일 스타일 CSS를 만들게요. 좀 전에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름을 우리 거에 맞춰서 대충 바꿔봅시다. 네, 자, 일단 테마의 이름 부스트랩 기반의 포트폴리오래요. 그냥 부트의 부트스트랩 포트폴리오라고 그냥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테마의 URL은 우리가 만든 거니까 우리 홈페이지 주소로 해서 만약에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뭐 유료든 무료든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홈페이지 주소, 제 홈페이지 주소 연결을 해볼게요. 내 홈페이지 주소, WP까지의 주소를 좀 복사 좀 했고요. 네, 그냥 제 홈페이지 주소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테마를 공개할 거다라고 하면 뭐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테마 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 테마에 대한 안내를 보고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렇게 링크를 넣어줄 수 있겠는데 우린 거기까지는 안 갈 거고 그냥 이렇게 하고요. 어서는 그냥 우리 이름 넣어볼게요. 그리고 어서의 홈페이지가 있다면 어서의 홈페이지를 따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냥 편의상 얘로 똑같이 쓰겠습니다. 자, 설명은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그죠? 포트폴리오 페이지라고 해볼게요. 포트폴리오 프로필 페이지, 프로파일 페이지라고 그냥 대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 설명은 사실은 누굴 위한 거냐면 이 테마를 다운로드하는 사람이 키워드로 검색할 때 저기 있는 것들 검색이 되고 또 밑에 있는 요구 태그에 넣는 거로도 검색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센스는 그냥 둘 거고요. 그 다음에 태그는 얘가 지금 특별한 기능은 그냥 부스트랩에 돼 있으니까 당연히 반응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카테고리별로 솔팅하는 게 있어요. 솔팅하는 기능도 있고 등등 해서 대표적인 기능들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도메인은 이 테마 자체를 불러오는 고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쟤를 써주시고요. 밑에 설명은 지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얘가 테마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얘가 첫 페이지용으로 해서 다시 코덱스에 가볼게요. 코덱스에 가서 얘 말고도 필요한 파일들 여기에 지금 템플릿의 파일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첫 페이지에 필요한 거 요거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must라고 돼 있는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RTL CSS라고 돼 있어요. 저건 지금 옵션이에요. RTL이 뭐죠? Right to Left, 그죠? 글씨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채워지는 컨셉이라고 한다면 쟤를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기본적인 언어는 아라비아 말고는 대부분 다 left to right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요거 만들어야 된대요. 인덱스 반드시 있어야 된답니다. must가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 PHP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폴더에서 인덱스 PHP 만들어 볼게요. 자, 인덱스에서는 우리가 상단에 반복되는 거, 하단에 반복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의 파일, header php, footer php로 만들고 불러오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얘들을 불러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에서도 파일들을 불러올 때 지금 밑에 보시면 to include 해서 헤더를 불러오려면 사이드바를 불러오려면 부터를 불러오려면 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죠. 네,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헤더 그리고 부터 불러올 거니까 그리고 사이드바도 있어요.
사이드바 불러올 거니까요. 여기 밑에 있는 거 복사를 한 다음에 네,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헤더도 하겠습니다. 자, get 헤더 사이드바부터 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HTML 구조에서 큰 구조를 보고 어디까지를 이제 헤더로 해야 될지 사이드바로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잡아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헤더 PHP를 만들어야 되겠죠? 헤더 PHP 만들게요. 사이드바 PHP도 만들어야 되겠고요. 푸터 PHP도 만듭시다. 자, 일단 파일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 주십시오. 자, 지금 WP 부스트랩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파일들을 이렇게 생성해 줬습니다. 탐색기로 다시 한번 보면 우린 지금 파일을 WP 안에 부스트랩 포트폴리오 안에 이렇게 누가 또 브라켓을 기본으로 쓰나 보구나.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같은 폴더 안에 좀 전에 스타일, 사이드바, 스크린샷, 인덱스, 헤더부터 다 잘 있습니까? 다른 데 만들지 마시고 여기 부스트랩의 포트폴리오 폴더 안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PHP에 가서 어디까지를 헤더로 하는 게 좋을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HTML 버전에 가서 어디까지를 헤더를 꺼야 될지 HTML 폴더 가봅시다. HTML 폴더에서 인덱스 봅시다. 라이브 서버로 볼게요. 인덱스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가 이렇게 있고 얘만 봐서는 우리가 헤더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 판단할 수 없어요. 서브 페이지도 봐야죠. 그죠? 서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블로그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블로그 페이지를 새 탭을 열어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인덱스였고요. 얘가 네, 서브 페이지입니다. 블로그 페이지. 자, 인덱스에는 사이드바가 없네요. 그죠? 사이드바가 없고 서브 페이지에는 있어요. 블로그. 자, 지금 얘는 메인 페이지는 이렇게 두 개뿐이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컨셉이 없지만 그냥 상세 페이지는 저 사이드바를 유지하면서 그냥 나오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를 헤더로 놔야 될까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전보트론이라는 녀석 비슷하게 해서 큰 슬로건이 있어요. 이게 제목. 블로그 페이지도 거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를 헤더로 넣으면 좋을까요? 몇 번째 라인까지가 헤더로 있으면 좋겠습니까? 인덱스 HTML에서 몇 번째 라인까지를 헤더로 놓으면 좋을까요? 내부까지 한번 볼까요? HTML 봅시다. 검사를 해보면 여기서 검사를 해보면 지금 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부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밑에 내용 이렇게 있네요. 컨테이너 플루이드에는 이렇게 가운데 있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필터러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내부 div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본문의 제목이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그러면 서브 페이지도 다시 한번 볼게요. 서브 페이지도 보면 마찬가지 똑같네요. 내부 컨테이너 그 다음에 페이지의 본문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를 헤더로 넣으면 좋을까? 사실은 정답은 딱히 없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내부까지 끊는다라고 한다면 인덱스든 뭐든 간에 본문에 요 틀 안에 제목이 들어오게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까지를 또 헤더로 끊는다라고 하면 거기 안에서도 제목과 그 페이지의 설명 나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 안에 이 문구를 우리가 페이지 넣을 때마다 그게 본문의 내용으로 넣는 게 나오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헤더는 어디까지 끊는 게 좋겠냐면 내부까지 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헤더로 보고 이 부분을 본문으로 보고 그죠? 그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TML 버전에서 내부까지를 헤더로 끊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가볼까요? 자, 인덱스 HTML에서 내부까지니까 46번까지를 끊어서 가볼게요. 복사해서 바로 가겠습니다. 복사해서 모두 복사해 주세요. 내부까지를 모두 복사해서
그거를 인덱스 헤더 php에 가서 붙여넣기 합시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얘가 옛날에 조금 돼서 지금 뭐 i7, 8, 9까지도 커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거고요. 위에 지울게요. 됐습니까? 헤드 위에 있던 주석처럼 되어 있던 녀석은 지워주시고요. 여기 또 있네요. 여기도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언어에 따라서 사용자가 선택한 언어에 따라서 또는 캐릭터 세트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바뀔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제목이 해당 페이지의 제목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설명이 있다면 설명도 들어올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경로들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들도 이 테마가 설치된 곳까지의 경로 불러온 다음에 상대 경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절대 경로로 나오게끔 여기 경로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헤더 안에 필요한 항목들도 아까 코덱스에 얼추 있습니다. 코덱스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헤더를 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to include 헤더를 하려면 use get header라고 되어 있고 위에 올라가서 다시 메뉴에서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헤더 php인데요. 헤더 php에 구체적으로 어떤 게 되어 있는지 여기 템플릿의 체크리스트 찾으셨습니까? 템플릿의 체크리스트에서 헤더로 가봅시다. 헤더가 있지요? 네. 여기 EOE 예, 헤더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헤더로 가봅시다. 헤더에서 보면 바꿔야 될 것들 다 있구나. 그죠? 예, 매뉴얼이 잘 돼 있어요. 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 잘 돼 있어. 자, 봅시다. 자, 헤더에 들어오는 내용들 보고 있습니다. 하나 바꿔볼까요? 자, 어트리뷰트 바꿔야죠. 랭귀지가 우리 코드에 랭귀지가 없네요. 그러면 랭귀지 추가할게요. 해당 부분 찾으셨습니까? 네, 복사해서 헤더 밑에 이렇게 넣을게요. 저기에 랭하고 kon이 뭐 en이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참조 페이지를 보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드프레스의 헤더 php에 필요한 것들을 코덱스의 참조 페이지를 보고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랭귀지 설정을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하는 캐릭터 셋입니다. 캐릭터 셋도 바꿉시다. 캐릭터 셋도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게 여지를 이렇게 줍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 캐릭터 셋의 결과가 나오라고 하는 거죠. 바꿔주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목 넣을게요. 자, 제목에서는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이 WP title이라는 녀석은 해당 홈페이지의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짝대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얘가 홈이 사실은 앞에 와야지. 얘가 이게 큰 제목이라고 하면 얘 뒤에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이트의 제목은 이렇게 나오게 하고 그리고 이 사이트 전체의 제목이 있어요. 그 제목도 뒤에다가 나오도록 할 건데요. 걔는 여기에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블로그 인포 name이라고 하면 이 사이트 우리가 테마 설치하고 테마의 사이트 제목 넣었던 거 그게 여기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트의 설명은 이게 사이트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사이트의 설명은 여기에 description이라고 하면 됩니다. 블로그 인포의 description이라고 하면 사이트의 설명 이것도 설치할 때 우리가 항목을 적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적었던 내용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도 예시가 있듯이 이 부분 WP 헤드가 있어야 합니다. 이 WP 헤드가 있어야 여기에 우리가 넣는 플러그인들이나 또는 것들이 쓰는 그 녀석들이 쓰는 스크립트나 CSS 그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WP 헤드라는 게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여기 헤드 바로 전에 있어야 된답니다. 우리가 추가하는 또는 워드프레스가 고유로 쓰고 있는 스크립트들, 페이지마다 들어와야 될 태그들이
이 자리에 생성이 된다라고 하니까 저거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를 헤더로 놓는다고 했냐면 내부까지를 지금 헤더로 놓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바디에서도 우리가 뭐를 더 넣어줘야 되냐면 얘들이 그냥 스크립트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클래스명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명 자리 바디에 클래스라는 걸 쓰겠습니다. 바디에 클래스 넣고 해준 바디 여기에 우리가 테마 작업하다 보면 지금 카테고리 넘버나 카테고리 아이디나 또는 페이지의 고유 아이디나 그런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안 들어와 있으면은 CSS나 특정 기능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고유로 들어와야 될 클래스명이 여기 바디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클래스명이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이런 것들을 불러오는 거죠. 얘들이 필요한 것들을 불러오는 자리고 여기는 클래스명이 나올 자리고 폼 만들 때 뭐 컨택 세븐이니 또는 숄 코드 같은 거 넣는다는 거 쓸 때 걔들이 필요한 스크립트가 이걸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가 그걸 또 넣을 때마다 일일이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요. 이 부분이 우리는 기존까지는 얘를 어떻게 썼냐면 얘를 그대로 올리면 이거 CSS 경로 안 나온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사이트를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에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테마 저 파일을 올려버리면 얘는 어디에서 저 CSS를 찾는다라고 되냐면 CSS 안에 스타일 CSS가 있는 줄 알고 얘를 불러오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냥 이렇게 남겨 있다라고 하면. 하지만 우린 저 파일이 저기 없죠. 우린 이거 어디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WP 컨텐트 안에 테마 안에 그리고 우리 테마 이름 부스트랩의 포트폴리오 안에 CSS 안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까지의 경로를 불러올 때 우리가 기존에는 템플릿 URL이라고 해서 여기 앞에다가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까지의 절대 주소를 불러오는 그 함수를 써서 여기에 써줬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방법은 워드프레스의 공식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편하려고 그냥 쉽게 쓴 거고. 원래 공식 방법은 얘를 등록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함수를 만들고 그거 안에서 우리가 기술한 대로 이 자리에 뿌려주게끔 해놔야 돼요. 자, 그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아까 HTML 버전에서 지난 시간에 보면 페브 아이콘들이 있었거든요. 그 페브 아이콘도 이 자리에 나오도록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버전 잠깐 볼게요. HTML 버전을 보면 여기 부스트랩의 포트폴리오 HTML 버전의 인덱스 HTML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인덱스 HTML 상단에 보면 지금 여기에 페브 아이콘의 코드가 없어요. 원래 페브 아이콘의 코드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바로 테마에서 바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폴더 안에 보시면 여기에 애플 터치 아이콘 프리컴포즈드랑 그리고 페브 아이콘의 ICO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이 있기만 하면 얘가 페브 아이콘 저 두 개만 있어도 이 ICO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이미지 종류별로 크기별로 이미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 자리엔 이 크기 저 자리엔 저 크기 해서 크기가 다르게 돼 있는 게 한 8개인가? 뭐 적게는 4개? 뭐 그렇게 있는 한꺼번에 있는 파일이란 말이에요. 저거를 페브 아이콘으로 넣는 거 일단은 헤더에 가서 막바로 써볼게요. 헤더에 HTML을 먼저 한다라고 해야 될까? 잠깐만요. HTML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옮기는 게 이해가 좀 쉽겠네요. HTML 버전 와주세요. HTML 버전에서 페브 아이콘 구현하는 걸 먼저 볼게요. 여기에 링크 스타일 시트 아니고요. HTML 버전입니다. 숄컷 아이콘. 우리가 기존에는 매번 페브 아이콘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지만 간단하게는 지금처럼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경로를 지정해 주면 되냐면 아까 ICO 파일을 지정해 주면 된단 말이에요. ICO 파일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같은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index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ICO 파일이 있죠? 그러면 그냥 페브 아이콘 ICO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하나 더.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png 파일도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같은 컨셉인데 여기에
이 부분이 달라요. F의 icon pre-composed 라고 하고 마찬가지 경로를 파일 이름 아이고 파일 이름 찾았고요. 인덱스 HTML입니다. 인덱스 HTML에서 이렇게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HTML 버전에다가 일단 화면과 같이 작업을 해주시고 HTML 버전에서 지금 이게 별표 모양의 아이콘이었단 말이에요. 그 아이콘이 잘 나오고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HTML 버전이에요. 여기 위에 보이십니까? HTML 버전의 위에 페브 아이콘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를요. 이제 요 라인을 부스트랩 테마로 이제 옮길 거예요. 헤더 php에다가 옮길 건데 복사할게요. 해당 부분을 복사해서 헤더 php에다가 일단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어봐 주세요. 자, 지금은 당연히 저 경로 안 맞을 거니까 작동을 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얘가 요 경로, 이 fev 아이콘의 경로를 변수로 만들 거예요. 변수로. 변수의 결과가 나오게끔 바꿀 겁니다. 자, 여기에 PHP에서 우리가 변수를 출력하는 건 일단은 지금은 HTML인데 HTML 와중에 PHP를 쓰려면 우리가 이렇게 했죠. 화면처럼 일단 써주시고요.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됐습니까? 자, 변수명 출력하는 거 뭐였죠? 에코. 에코하고 변수명. PHP의 변수명은 뭐로 시작해요? $사인으로 시작하죠. $사인에 fev 아이콘이라고 해볼게요. fev 아이콘이라는 변수에 뭘 담을지는 아직 안 썼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서 얘는 터치 아이콘이라고 할게요. 변수명 터치 아이콘. 이렇게 써봐 주세요. 자, 그럼 변수를 잡아줘야죠. 그죠? 변수 이 fev 아이콘에 뭐가 있는지, 변수명 터치 아이콘에 뭐가 있는지, 물론 좀 전에 우리가 쓴 거 이제 문자로 넣어줄 거긴 합니다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php를 이용해서 변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저 변수명에 뭘 넣을지 이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저게 변수명을 출력하는 거잖아. 에코가 함수고요. 에코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명 여기에 있는 걸 이 자리에 출력해줘 라는 뜻이죠. 자, 변수명 만드는 거. PHP에서 변수명 만드는 거 어떻게 해요? 앞에 뭐 붙는 게 있나요 혹시? 우리가 뭡니까? 자바스크립트나 jQuery 같은 경우에는 var 해서 뭐 쓰잖아. 근데 PHP는 그런 거 없다라고 했어요. 그냥 변수명을 막바로 쓰면은 이게 저 변수명을 생성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이미지스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것도 변수입니다. 근데 이 변수는 여기 안 만들 거예요. 저 변수는 여기 안 만들고 functions php에다 만들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가 functions php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php에서 지금 저 변수명이에요. 변수명에다가 뒤에 지금 아까 여기에 있던 경로를 문자열을 여기에 연결해 줘야 돼요. php에서 변수랑 문자열이랑 연결하는 건 뭐죠? 점. 네. 하고 여기에다가 아까 파일 경로가 HTML 버전에 썼던 거 이렇게 돼 있죠? 같은 폴더에서 얘 가져온다라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쓰겠습니다. 변수명 fev 아이콘에 들어가는 거 작성을 해줬고요. 두 번째로는 변수명 터치 아이콘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여기에 썼던 거 앞에 슬래시 쓰고 하겠습니다. 슬래시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여기 슬래시 제가 왜 썼을까요? 그러면 변수명 이미지에는 도대체 뭘 가져올까요? 그렇죠. 템플릿 URL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란 말이야. 저기다가 이제 저장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앞에 이게 제대로 되려면 우리가 제 홈페이지 주소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제 홈페이지 주소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저 파일, 얘 파일의 위치는 이 파일의 위치는 어디일 거냐면 지금 제가 이제 wp 컨텐츠인지 지금 헷갈리지만 이거 안에 그리고 포트폴리오라는 폴더 이게 우리의 테마 지금 제가 개발한 테마라고 한다면 거기 안에서 아직 같은 폴더에 있지 여기 안에 fev 아이콘
dev icon ico 이렇게 해서 저 경로가 그냥 만약에 이거 안 쓰고 하면 여기에 넣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잖아요. 그지? 절대 주소로 해서 여기에 http 블러블러블러 해서 주소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식하게는 그냥 이렇게 복사한 걸 여기에 넣어도 당연히 나오는 거지만 이러면 앞에 있는 이 절대 주소가 혹여나 바뀌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를 어디까지를 변수로 잡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변수명 어디에 저장하겠다고요? 여기에 저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 슬래시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야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 변수명에다가 슬래시까지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 그죠? 슬래시까지 담아 놓는다라고 하면 여기 슬래시는 안 써도 되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저는 저 변수명에다 어디까지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를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일단 여기까지 하긴 됐습니까? 지금 저 변수명에다가 저장하는 거 가져오려고요. 달러 사인을 넣었죠? 근데 이제 펑션에서 쟤를 쓸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functions php에 가서 쟤를 등록을 해볼게요. functions php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function 씁니다. php 만들어주세요. 같은 폴더 안에 functions php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HTML에다 만들지 마시고요. 우리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여기에서 새 파일을 functions php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변수들을 만들 거예요. 변수들은 모아놓기 위해서 일단은 얘가 php니까 php로 시작을 하고 닫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 순수 php판이 있는 경우에는 닫으면 안 돼요. 닫지 않고 바로 변수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변수 지정이라고 할게요. functions php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아까 images라는 거 변수를 만들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테마의 현재 주소까지를 불러오는 절대 주소를 출력해주는 함수도 만들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분명히 변수명이라고 했는데 왜 얘는 달러 사인이 없을까? 이 달러 사인 없는 이유는 얘가 글로벌 변수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기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변수를 만드는 방법은 define입니다. define을 이용해서 변수명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얘의 사용법은 뒤에 변수명이 있고요. 테마의 루트라는 변수명을 만들어 볼게요. 거기에 들어갈 값, 뒤에다가 값을 넣거나 또는 어떤 함수의 결과가 있거나 여기에 값이 있으면 여기에 값이 들어오게 해주면 그 값이 이 변수명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값이 직접 문자를 써도 되고 어떤 함수의 결과여도 되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뭘 쓸 거냐면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까지의 경로를 출력하는 함수 그걸 쓸 거예요. 이렇게. 자, 템플릿 URL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 CSS 파일이 테마에 정보를 주는 파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저 파일이 있는 폴더가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의 폴더예요. 저 파일의 경로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get stylesheet directory gallery URI 자, 저 함수의 결과를 변수명 어디에다가 theme의 root에다가 저장을 해라. get stylesheet directory URI 아니 이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쓰는 거예요. 저게 실행되면 저 자리에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까지의 절대 경로가 출력이 된다고. get stylesheet directory URI는 현재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까지의 경로, 테마까지의 절대 경로를 출력해주는 이미 정해져 있는 함수입니다. 워드프레스에서. 우리가 임의로 만드는 거 아니고요. 그러면 theme root에 뭐가 저장되어 있을 거다? 아까 제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가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까지의 주소 아니지. 여기까지의 주소가 다시 여기까지의 주소가 저장돼 있습니다. theme의 루트에. 자, 근데 이제 이미지 만들려고요. 이미지도 경로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images. 지금 얘가 글로벌 변수를 지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페이지에서든 쓸 수 있는 변수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theme, theme root. 자, 그러면 얘는 images라는 얘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요거 images가 잠깐만 우리 images 폴더 안 만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미지스라는 폴더를 따로 안 만들었네. 자, 이거요. HTML 버전에서는 루트에 있었는데 저는 이미지를 만들고 할게요. 탐색기 좀 열어봐 주세요. 탐색기에서 HTML 버전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탐색기에서 HTML 버전에서 지금 여기에 png, ICO 파일 있잖아요. 찾았습니까? 그거를 별도의 폴더, 아이콘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볼게요. 부스트랩 포트폴리오 안에 새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아이콘스라고 할게요. 아이콘스라고 하고 그거 안에다가 좀 전에 터치 아이콘 프리컴포즈드 png랑 페브 아이콘을 넣어주세요. 아이콘 폴더 안에 넣었습니다. 부스트랩 포트폴리오 안에 아이콘스 안에 아이콘스 넣어주셨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HTML 버전에 이미지 있었거든요. 이미지 좀 가져올게요. 이거를 한 칸 더 넣어야 되겠네. 이미지 폴더 하나 더 만들게요. 포트폴리오, 부스트랩 포트폴리오 안에 새 폴더, img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만드셨습니까? 테마의 루트에 부스트랩 포트폴리오, 인덱스 같은 파일 안에 img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좀 전에 만들었던 아이콘스를 이미지 안쪽으로 넣을게요. 넣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이미지 안에 아이콘스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아까 헤더 좀 잠깐 가볼게요. 헤더에서 지금 변수명 이미지스까지는 어디까지 잡아올 거냐면 이미지 폴더까지만 잡을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거 안에 아이콘스 안에 있는 거죠, 지금. 바꿀게요.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조금 functions php에서 전역 변수,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초글로벌 변수 이미지스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저장하고 얘는 헤더 php에서 화면과 같이 변경해 주셨습니까? 이미지 폴더 안에는 아이콘스가 있습니다. 아이콘스 폴더가 있어요. 좀 전에 이미지 폴더 안에 아이콘스를 만들고 그거 안에 이렇게 두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미지 폴더 안에 아이콘스 폴더 안에 파일 저렇게 두 개가 있어요. 확인됐나요? 네. 자, 그럼 다시 functions php에 가서 경로를 지정할게요. 이미지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테마의 뒤에 뭐라고 써야 되겠냐면 요거 이제 변수죠. 변수명 뒤에 슬래시 하고 이미지 이렇게 하시겠습니다. 이미지까지를 잡아주세요. 아까 변수명 어떻게 한다고요? 변수명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넣을 값 콤마 다음에 거기에 넣을 값 넣는다고 했잖아요. 기존의 변수명 sim 루트에 있는 거 뒤에다가 얘를 연결해서 이미지의 경로를 만들어줘 라고 한 거예요. 아이콘스까지 안 넣을 겁니다. 이미지 안에도 다른 것들 좀 넣을 거거든요. 아이콘스는 여기 썼잖아. 여기에 썼으니까 JS 폴더도 만들 거예요. 변수명 대문자 JS에는 이 sim 루트가 지금 테마까지의 경로였으니까 그거 안에 JS 폴더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만들게요. 어느 PHP 파일에서도 쓸 수 있게끔 변수명 sim root, images, js 변수를 만들고 경로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JS 폴더 안에도 우리가 필요한 파일들 가져와 볼까요? 탐색기 갈게요. 기존의 HTML 버전에 JS 폴더가 있죠? 찾았습니까? 복사할게요. 기존의 JS 폴더 안에 있는 거 복사해 주세요. HTML 버전 안에 있는 JS 폴더 복사해 주시고 그걸 테마, 지금 작업하고 있는 테마 폴더에 와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JS 폴더 하나 복사해 오세요. 네, 그러면 일단은 지금 페브 아이콘까지는 해결이 된 거고요. 자, 페브 아이콘까지는 해결이 됐는데 헤더 PHP 가볼게요. 헤더 PHP에 그거 말고도 지금 보면 여기 얘들 이 세 개의 파일들이 있거든요. 그죠? 확인됐습니까? 자, 저 세 개의 파일은 이제 여기서 직접 불러오지 않을 겁니다. 직접 불러오지 않고 함수를 이용해서 구현되게끔 둘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주석 처리 헤더 php입니다. 저 세 개의 파일을 그러면 함수에서 어떻게 등록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볼게요.